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를 모두 다 끝내고 돌아온 꿀디입니다. 그동안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조용히 혹은 댓글로 응원의 글과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따뜻한 댓글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요 달러구트 꿈 백화점 드디어 2입니다. 1과 비슷한데 뭔가 좀 더 그 스펙터클해진 좀 더 그 무대가 꿈 백화점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배경들이 등장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2권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거든요. 보통 1권만 못한 책들도 가끔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재밌게 계속해서 쉽게 재밌게 흥미롭게 읽어지더라고요. 제가 읽은 지가 좀 돼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건 되게 생소하네, 처음 읽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에필로그 부분은 생략하고 그리고 페니의 첫 번째 연봉 협상 챕터 1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페니의 첫 번째 연봉 협상. 크리스탈 장식이 드문드문 박힌 소박한 샹들리에 바로 아래에는 3층 직원인 썸머와 같은 층의 매니저인 모그베리가 앉아 있었다. 썸머는 3층의 여느 직원들처럼 자기 취향대로 리폼한 직원용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밑단을 완전히 뜯어놓아서 다른 직원들 것보다 훨씬 길었다. 썸머와 마주 앉은 모그베리의 두 뺨은 홍조를 가리기 위해서 짙게 덧바른 블러셔 덕분에 노란 조명 아래에서도 존재감이 굉장했다. 두 사람은 연봉 협상이 이미 끝났는데도 집에 가지 않고 휴게실에 남아서 부지런히 간식을 축냈다. 커다란 간식 바구니에는 이제 심신 안정용 쿠키 같은 고급 과자는 하나도 남지 않았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평범한 동전 모양 초콜릿만 한 움큼 남아있을 뿐이었다. 썸머는 카드로 된 성향 테스트 세트를 나무 탁자에 펼쳐놓고 모그베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자, 결과를 확인해보죠. 모그베리님, 당신은 열정적인 활동가 첫 번째 제자 유형이에요. 벌써 세 번째 같은 결과네요. 모그베리는 반짝이는 눈으로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면서 결과에 만족스러워했다. 다시 해도 똑같이 나올까? 그녀가 집요하게 한 번 더 하겠다고 하자 썸머의 기다란 코가 불편하게 실룩거렸다. 썸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의 신과 새 제자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든 어떤 제자의 성향에 가까운지 테스트하는 카드였다. 연초에 서점에서 10고든 이상의 책을 사면 주는 사은품이었는데 수집욕을 자극하는 디자인 때문에 품귀 현상이 일기도 했다. 페니도 웃돈을 주고 중고거래로 구하려다가 관뒀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모테일, 너도 해볼래? 썸머가 카드를 다시 펼치면서 물었다. 그녀는 모그베리만 상대하는 것이 슬슬 지겨워진 눈치였다. 됐어요. 해보나마나 첫 번째 제자 유형으로 나올걸요. 저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모테일은 씩씩하게 대답하고 벌떡 일어나더니 간식 바구니에 남아있던 초콜릿을 몽땅 쓸어와서 페니에게도 조금 나누어주고 다시 앉았다. 페니, 넌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했지? 죄송해요. 제가 이거 모테일인데 다시 할게요. 페니, 넌 부모님과 함께 산다고 했지? 늦는다고 연락해야 하지 않아? 모테일이 은색 초콜릿 포장지를 벗기면서 물었다. 아까 연락드렸어. 저녁 먼저 드시라고. 페니는 일이 끝난 후에 휴게실에서 빈둥거리는 기분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퇴근길에 식료품점에 들러서 채소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뚱뚱한 치킨 샌드위치를 산 다음 늦은 저녁에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먹을 생각으로 들떠 있었다. 집에 일찍 가봐야 부모님이 연봉 협상 결과는 어땠는지, 상사에게 혼나지는 않았는지, 손님에게 실수하지는 않았는지 등등 함께 저녁을 먹는 내내 쉴 새 없이 물어볼 게 뻔했다.
잠시 후 휴게실의 문이 묵직하게 열렸다. 비고 마이어스가 연봉 협상을 생각보다 빨리 끝내고 다음 사람을 부르러 온 줄 알았는데 나타난 사람은 스피도였다. 낮잠용 꿈을 판매하는 4층의 매니저인 스피도는 성격이 급한 만큼 일처리가 빠른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는 사시사철 입고 다니는 점프수트 차림에 긴 머리를 하나로 묶고 두꺼운 파일 여러 개를 한쪽 팔로 끌어안은 채 문 앞에 서서 휴게실 안의 사람들을 쓱 둘러보았다. 비고님은 아직 안 끝나셨지? 네, 아직 멀었을 거예요. 페니는 무의식적으로 대답을 하고 아차 싶었다. 페니, 내 말에 그렇게 열심히 대답해주지 않아도 돼. 여긴 너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 내가 설렘을 훔쳐간 범인을 잡아줘서 고마운 건 이해하지만 말이야. 저는 무심코 대답해버렸을 뿐이에요. 스피도는 페니가 대꾸하자마자 쑥스러워서 그러지? 라는 듯이 인자한 표정을 지으면서 소파 끄트머리에 걸터 앉았다. 아참, 모그베리님, 공사는 잘 끝났어요? 페니는 입만 어색하게 웃으면서 스피도의 시선을 뿌리치고 영리하게 화제를 전환했다. 창문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셨잖아요. 모그베리는 혼자 사는 집을 리모델링하느라 최근까지 그녀의 언니네 집에 묵으면서 출퇴근을 했다. 그 집이 페니의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두 사람은 출근길에 종종 마주치곤 했는데 며칠 전 리모델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다. 페니, 기억하고 있었구나? 맞아, 창문이 마음에 쏙 들어. 큰맘 먹고 창문을 시원하게 냈더니 서쪽의 아찔한 내리막까지 훤히 보이더라고. 정말 장관이야. 날씨가 좋을 때는 특히 더. 그럼 컴퍼니 구역으로 드나드는 출근 열차도 보이겠네요. 근사하겠어요. 내가 노린 게 바로 그 부분이야. 쉬는 날에 집에 벌러덩 누워서 컴퍼니 구역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면 쉬는 즐거움이 2배가 될 거야. 모그베리가 물어봐 주길 기다렸다는 듯 신나서 대답했다. 썸머는 모그베리의 주의가 다른 데로 돌아간 틈을 타서 지겨워진 성형 테스트 카드를 주섬주섬 정리하기 시작했다. 꿈 백화점과 수많은 상점들이 위치한 중심가를 기준으로 남쪽으로는 페니의 집이 있는 주택가가 넓게 조성되어 있었고 북쪽은 산타클로스인 니콜라스가 사는 만년 설산, 동쪽에는 야스누주 오트라와 같은 유명인들이 사는 고급 주택가와 그들의 개인 꿈 제작소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아찔한 내리막이었는데 말 그대로 아찔하게 깎아지른 내리막을 포함해 그 주변의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내리막에서 골짜기를 지나 다시 서쪽으로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면 기업 형태로 운영되는 꿈 제작사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구역이 나왔다. 사람들은 그곳을 컴퍼니 구역이라고 불렀다. 지형이 워낙 험준하고 다른 방향으로 빙빙 돌아 접근하기에는 너무 멀었으므로 그곳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컴퍼니 구역으로 직행하는 출근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열차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람들을 태우고 오르막과 내리막에 놓인 레일을 따라 움직였다. 페니, 모테일, 너희는 아직 출근 열차를 한 번도 못 타봤지? 모그베리가 묻자 모테일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전 한 번 타봤어요. 잠옷을 입은 외부 손님은 별다른 확인 없이 태워준다길래 동네 친구들이랑 시험 삼아 잠옷 차림으로 타봤죠. 차장한테 금방 들켜서 뒷덜미를 잡히는 바람에 딱 10초 정도가 끝이었지만요. 컴퍼니 구역으로 가는 출근 열차는 아무나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아니었다. 꿈 제작자 면허라든가 구역 안에 있는 회사의 사원증처럼 꿈 산업 종사자라는 것을 증명할 신분증이 필요했다. 그리고 꿈 백화점 직원들 역시 입사한 지 만 1년이 지나야만 꿈 산업 종사자라는 걸 인정받아서 출입증을 받을 수 있었다. 모테일은 근무한 지 만 1년이 훨씬 넘었지 않았어? 3층의 썸머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녀는 정리를 마친 성형 테스트 카드를 전용 케이스에 집어넣고 있었다. 전 작년 여름에 1년을 채웠는데 출입증은 매년 3월이 되어야 일괄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여태까지 기다렸어요. 페니,
넌 1년을 아슬아슬하게 채웠다고 했지? 어제 딱 1년이 됐어. 운이 좋았어. 조금만 늦게 들어왔으면 꼬박 1년을 더 기다려야 했을지도 몰라. 페니가 짧게 한숨을 쉬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요 애송이들도 드디어 민원관리국의 매운맛을 보게 되겠군. 가만히 있던 스피도가 불쑥 끼어들었다. 그는 아까부터 초조하게 다리를 떨면서 가져온 파일을 무시무시한 속도로 훑어보고 있었다.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다리나 그만 떨어, 스피도. 모그베리가 핀잔을 줬다. 괜한 소리라니, 모그베리. 컴퍼니 구역 출입증이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인지 너도 알잖아. 설마 놀이 삼아 열차에 태워주거나 꿈 제작사에 소풍이라도 보내주려고 출입증식이나 만들어주는 거겠어? 그야 그렇지만 벌써 골치 아픈 얘기를 할 건 없잖아. 경험 삼아 열차에 타거나 꿈 제작사에 구경 가는 용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모테일은 두 매니저의 얘기에 큰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정말 낙천적이구나, 모테일. 스피도 말이 맞아. 너희는 주로 컴퍼니 구역의 중앙 광장에 있는 민원관리국에 갈 때 출입증을 쓰게 될 거야. 다른 회사 구경은 못해요? 모테일이 동글납작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좌절했다. 다른 제작사 구경을 왜 해? 너희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민원관리국이랑 기껏해야 바로 위에 있는 테스트 센터 정도야. 민원 때문에 꿈 제작사와 골치 아픈 회의를 할 때 주로 거기서 만나거든. 그런데 민원관리국은 뭐 하는 곳이에요? 페니가 침착하게 물었다. 우리한테 설명을 듣는 것보단 한번 가보는 게 훨씬 나을 거야. 나도 달러구트님을 따라서 처음 민원관리국에 갔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나. 꿈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긴 하지만 거긴 될 수 있으면 안 가고 싶은 곳이야. 뭐랄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장소거든. 모그베리의 눈꼬리가 침울하게 축 처졌다. 지금까진 하하호호 웃는 손님들만 봤지? 얼른 너희도 민원관리국의 골치 아픈 일들까지 속속들이 알아야지. 그래야 이 스피도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될 거야. 작년에 내가 팔았던 낮잠용 꿈에 대해서 접수된 민원들이 이렇게나 많다고. 스피도가 아까부터 보고 있던 두꺼운 파일들을 가리켰다. 스피도, 너 혹시 연봉 협상 때 달러구트님께 보여드리려고 1년 동안 해결한 민원을 정리해 온 거야? 모그베리가 놀라서 입을 딱 벌렸다. 정답이야, 모그베리.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단번에 아실 수 있게 모조리 인수해서 파일로 만들었지. 여기 얼마나 황당한 민원이 많은지 들어볼래? 아니, 솔직히 말해서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꿈을 꾸다가 잠꼬대를 하는 바람에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다 라고 민원을 낸 것까진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낮잠 자면서 꾼 꿈이 너무 좋아서 저녁까지 자버리는 바람에 밤에 잠이 안 온다라는 건 대체 나더러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 고심한 걸 생각하면 그런 일을 해낸 덕분에 4층의 매니저가 된 거 아니겠어요? 달러구트 꿈 백화점의 층별 매니저라는 직함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엄청난 경력이라고요. 턱을 괴고 듣고 있던 서머가 부러워했다. 페니는 스피도가 속사포처럼 쏟아낸 말 중 절반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저렇게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은 역시 스피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매니저님들에게는 연봉 협상이 말 그대로 진짜 협상인가 봐요. 어쩐지 멀리 있는 존재 같아졌어요. 전 그저 달러구트님이 제안하는 금액에 잠자코 사인이나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페니는 곧 자신의 차례로 다가올 연봉 협상이 갑자기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괜찮아. 달러구트님도 겨우 1년 다닌 너한테 많은 걸 바라진 않을 테니까. 대신 올해 너의 계획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실 거야. 썸머가 페니를 위로했다. 계획이라. 지금 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도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프런트에서 손님 안내와 재고 관리를 하고 웨더 아주머니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 말이에요.
그것 외에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나름대로 훌륭한 계획이지. 그렇지만 지루하지 않겠어? 난 매일 같은 자리에서 시키는 일만 하다간 지루해서 미쳐버릴지도 몰라. 모테일은 몸서리를 치면서 자세를 고쳐 앉았다. 5층에서 일하는 네 모습은 전혀 지루해 보이지 않던걸? 모테일은 5층의 할인 코너에서 가장 요란하게 꿈을 파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리저리 방방 뛰어다니면서 손님들의 혼을 쏙 빼놓고 준비한 멘트까지 쉬지 않고 쏟아내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페니도 할인하는 꿈을 당장 사둬야 할 것 같은 충동에 사로잡히곤 했다. 모테일, 넌 연봉 협상에 도움될 만한 계획이 있어? 난 아주 원대한 계획이 있지. 어떤? 내 생각엔 말이지. 5층에도 슬슬 매니저가 생길 때가 된 것 같아. 모테일은 누가 엿들을세라. 페니가 앉은 의자의 팔걸이에 완전히 기대서 거의 안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줄여 말했다. 모그베리님을 봐. 저렇게 젊은데도 벌써 매니저가 됐잖아. 나도 언젠가는 5층 매니저가 될 수 있을지 몰라. 이래봬도 내가 상품 고르는 능력 하나는 끝내주잖아. 물론 벌써 이런 야심을 드러내는 건 시기상조겠지만 언젠가는. 모테일은 웅변대회에 나온 꼬마처럼 자신만만하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다. 모테일은 잘 팔릴 만한 꿈 상품을 알아보는 눈이 뛰어났다. 그가 추천한 신작은 대박은 아니더라도 재고가 쌓이지 않을 만큼은 팔렸다. 연말에 달러구트가 지급한 상품권으로 아무 꿈이나 살 기회가 있을 때도 직원들 사이에서는 뭘 사야 할지 모르겠으면 모테일이 사는 꿈을 따라서 사라는 말이 오갈 정도니 말이다. 맞아. 넌 정말 꿈을 보는 안목이 탁월해. 페니는 모테일의 얘기에 살짝 충격을 받았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칭찬으로 얼버무렸다. 아무래도 동갑내기인 모테일이 저만치 앞서 나가려는 모습이 페니에게는 불안한 자극제가 된 게 틀림없었다. 왜 진짜 깨닫지 못했을까? 페니는 막연히 올해도 작년과 같은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외도 아주머니가 시키는 일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신입사원이라는 무적의 방패 뒤에 숨으면 어떻게든 해결되던 일들도 더는 기대해선 안 될 뿐만 아니라 모테일처럼 자신만의 계획이 있는 직원과는 점점 격차가 벌어질 게 뻔했다. 컴퍼니 구역의 출입증에만 철없이 들떠있다가 날카로운 현실감이 번쩍 들자 페니는 입안이 바싹 말랐다. 오늘도 카페에서 사온 라떼 한 잔을 마시면서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 되게 와닿네요. 신입사원이라는 무적의 방패 뒤에 숨으면 어떻게든 해결되던 일들도 점점점. 맞아요. 신입사원 때는 글쎄 입사한 지 몇 개월, 1년 안쪽에서는 사실 모든 게 다 좀 용서가 되잖아요. 신입이니까 모르니까. 그리고 신입이라서 서투니까. 이렇게 좀 무적의 방패가 생기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니 입사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이걸 몰라. 아직도 이걸 이렇게 헤매고 있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지 않더라도 제 스스로도 좀 부끄럽고 물어보기도 좀 민망하고 아직 이걸 모르고 있는 내가 너무 좀 싫기도 하고 회사 다닐 때는 진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입 때가 제일 좋죠. 뭐 그쵸? 뭐든지 다 도와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다 너그럽게 봐주고 하니까 신입이라는 그 무적의 방패 너무 공감 가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휴게실에서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차례가 되면 연봉 협상을 하러 들어가는 사람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드디어 모테일과 페니가 연봉 협상을 하러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한번 필요 없는 부분 좀 안 듣고 넘어가셔도 흐름상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넘어가고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페니는 생각에 잠겨있느라 문이 열리는 기척도 느끼지 못했다. 연봉 협상을 마치고 나온 모테일이
문 앞에 멍하니 서 있는 페니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다. 페니, 너 괜찮아? 아, 끝났구나. 난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다행이고. 어서 들어가 봐. 모테일이 친절하게 문을 살짝 잡아주었다. 그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아무래도 연봉 협상 결과가 만족스러운 모양이었다. 고마워, 모테일. 페니가 사무실로 들어가자 책상 너머에 앉은 달러구트가 손을 들어 반겼다. 달러구트는 흰색 털실과 검은색 털실이 섞인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흰 머리와 검은 머리가 적절히 섞인 그의 반 곱슬머리를 본떠서 만든 디자인처럼 보였다. 오래 기다렸지. 정말 미안하구나. 어서 앉으렴. 괜찮아요, 달러구트님. 달러구트가 평소에는 잘 쓰지 않는 데다 가느다란 돋보기 안경을 집어들었다.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은 평소보다 더 통찰력 있어 보였다. 하지만 철두철미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사무실 여기저기에는 인간미가 넘쳐 흘렀다. 말썽이 잦은 구형 프린터는 오늘도 적색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커다란 책상은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과 뒤집어 놓은 낡은 다이어리, 맛이 담은 음료수 등 온갖 잡동사니로 어수선했다. 조금 어지러운 상태가 오히려 편안한 사람들이 있단다. 달러구트는 페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는 듯이 태연하게 말했다. 오늘은 심신 안정용 쿠키는 필요 없겠지. 그럼요. 페니가 애써 여유로운 척하면서 빙긋 웃었다. 자, 1층 프런트 직원 페니의 첫 번째 연봉 협상이구나. 어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까? 달러구트는 책상 위 어딘가에 있을 페니에 관한 정보가 적힌 종이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연필꽂이 밑에 깔린 종이를 빼내다가 팔꿈치로 먹다 남은 음료수병을 쳐서 쓰러뜨릴 뻔했다. 다행히 음료수병을 불안하게 지켜보던 페니가 재빨리 잡아서 병이 넘어지는 걸 막았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하마터면 젖을 뻔한 낡은 다이어리를 집어들었다. 간발의 차이로 다이어리는 무사했다. 고맙다, 페니. 별 말씀을요. 페니는 다이어리를 다시 책상에 똑바로 올려뒀다. 거칠어 보이는 종이 커버 위에 1999년 꿈 일기라고 적혀 있었다. 1999년 꿈 일기. 달러구트님 글씨체네요. 꿈 일기를 쓰세요? 아,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내가 쓴 게 아니란다. 표지를 달아서 다이어리처럼 만든 건 나지만 말이야. 이건 외부 손님들이 자고 일어나서 쓴 꿈 일기를 내가 간직해두려고 만든 거야. 틈날 때 보려고 했는데 오늘도 좀처럼 시간이 나질 않더구나. 달러구트가 미소 지으면서 다이어리의 겉표지를 검지 끝으로 톡 건드렸다. 외부 손님들이 꿈 일기를 쓰신다고요? 드림페이 시스템즈로 손님들의 간단한 후기들을 볼 수 있잖니. 이건 그 중에서 유달리 길고 상세한 후기라고 생각하면 쉽겠구나. 꿈을 꾸고 나서 일기를 쓰다니. 굉장해요. 평범한 손님들이라면 내용을 기억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일어나자마자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눈에 보이는 아무 곳에나 기록하는 것 같더구나. 하지만 그런 사람은 드물단다. 그래서 꿈 일기는 참 귀하지. 그래서 이렇게 매년 수집한 꿈 일기를 따로 모아두는 거란다. 우리처럼 손님을 직접 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귀중한 정보는 없을 거야. 페니는 까마득한 1999년에 손님들이 어떤 꿈 일기를 남겼을지 궁금했다. 하지만 달러구트는 다이어리를 책상 서랍 안에 넣어버렸다. 이야기가 다른 데로 새고 말았군. 오늘은 손님들이 아니라 페니 너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지. 달러구트가 무언가 잔뜩 적힌 종이를 들고 눈으로 먼저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페니는 그가 자신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지 긴장해서 침을 꼴깍 삼켰다. 어디 보자. 웨더는 네가 제법 믿음직스럽다고 하더구나.
저녁 시간대에 일하는 무드도 너의 일처리가 깔끔해서 마음에 든다고 했고, 아무렴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만큼 중요한 건 없지. 페니는 안도하며 속으로 웨더 아주머니와 무드에게 감사 인사를 보냈다. 아, 그리고 내게 줄 게 있단다. 달러구트가 아래쪽에 있는 책상 서랍을 뒤적이더니 페니에게 뭔가를 건넸다. 목에 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은 카드였다. 달러구트님, 이건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특수한 재질의 카드 표면 위에 달러구트 꿈 백화점 소속 펜이라고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컴퍼니 구역에 출입증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잊지 않고 신청해 주셨군요. 그야 물론이지. 벌써 가게에서 일한 지 만 1년이 되었더구나. 이로써 너도 컴퍼니 구역에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단다. 이제 꿈 산업에 종사하는 귀중한 인재로 확실히 인정받은 셈이야. 출입증을 받으면 민원관리국에 가게 된다고 들었어요. 오, 이미 알고 있었구나. 1년을 무사히 채운 직원이라면 꼭 가봐야 할 곳이란다. 나름대로 내가 만든 교육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해 주렴.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나와 함께 가자꾸나. 민원관리국은 꿈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내는 곳이죠? 스피더님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지. 페니, 너는 우리 가게에 한 번도 오지 않은 손님과 단골이었다가 발길을 끄는 손님 중 어느 쪽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우리 가게가 지금처럼 번성하려면 어떤 손님을 모시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할까? 새로운 손님을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고 기존의 손님을 다시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꼭 단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달러구트는 가끔 기습적인 질문으로 페니를 당황하게 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그의 흑갈색 눈동자에 눈에 띄게 생기가 감돌았다. 저는 단골 손님들이 소중해요. 그건 아마 프런트에서 매일 보는 눈꺼풀 저울들과 정이 들어서일 거예요. 일하다 보면 손님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페니는 단골 손님들의 눈꺼풀 저울이 매끄럽게 움직이는 모습과 특유의 달각거리는 소리를 좋아했다. 그리고 저울의 추가 움직이고 손님의 수면 상태가 램수면으로 바뀌었을 때 곧이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 눈에 익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만큼 반가운 건 없었다. 내 생각도 그렇단다. 그러니까 우리 백화점의 꿈을 좋아해서 단골까지 된 그들이 갑자기 오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야. 입이 무거운 손님들은 구구절절 불만을 말하기보다 매섭게 발길을 끊어버리지. 직접 와서 환불 요청이라도 하는 손님은 오히려 고마울 정도란다. 페니는 막심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꿈을 환불하기 위해 모여들었던 손님들이 떠올랐다. 달러구트는 이 사무실 아래에 숨겨진 불만 접수실에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었다. 이럴 때 우리를 도와주는 기관이 바로 민원관리국이란다. 아무리 꿈을 잘 잊어버리는 외부 손님들이라 하더라도 지겹도록 똑같은 불만이 쌓이다 보면 결국엔 민원관리국을 찾게 돼. 꿈을 샀던 곳에 가서 무작정 따지는 것보다야 그들로서는 훨씬 나은 방법이지. 민원관리국에서는 그런 사실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분석해서 관련 상점이나 제작자에게 알려준단다. 그 내용을 확인하고 불만사항을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 그것이 나와 우리 매니저들의 업무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 페니는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외부 손님들에게는 꿈값도 후불로 받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죠? 손님들이야 어느 쪽으로든 손해볼 게 없지 않나요? 바로 그 점이 네가 오래 배워야 할 부분인 것 같구나. 세상에는 네가 모르는 이유로 꿈을 꾸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단다. 잠을 미루느라 예약한 꿈을 가지러 오지 않는 노쇼가 손님들의 무심함이라면 그들을 민원관리국까지 가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무심함이겠지. 천천히 알아보렴. 내가 다 설명해주는 게 너한테 별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건 그동안 충분히 겪었으니 알고 있겠지. 네,
그렇지만 단골 손님을 되찾는 게 가능하긴 한가요? 페니는 여유롭게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그래도 불안했다. 자신의 경우만 봐도 한 번 발길을 끄는 가게에 되돌아가는 일은 좀처럼 없었기 때문이다. 손님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 법이지. 한 명 한 명 다른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걸 잊지 않는다면 불가능하진 않을 거야. 저도 보탬이 되고 싶어요. 단골 손님을 한 분이라도 되찾을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게 너의 올해 계획이니? 사실은 방금 생각한 거지만 진심이에요. 전 우리 꿈 백화점이 지금처럼 많은 손님들과 함께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곳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올해 계획이 같구나. 달러그트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한 가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긴 하단다. 아직 확정된 일이 아니라서 성급하게 말해줄 순 없지만 말이야. 처리해야 할 것들이 제법 남아있어.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힌트라도 조금 주세요. 글쎄다. 나는 물론이고 많은 손님이 좋아할 행사라는 것. 그건 확실하단다. 정말요? 자,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자꾸나. 이런. 이미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구나. 얼른 연봉 계약을 끝내고 나도 저녁을 먹어야 해.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먹는 맛있는 저녁. 그건 정말 중요하거든. 어디 보자. 내가 생각하는 연봉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어떠니? 달러그트가 연봉 계약서에 만년필로 액수를 적어서 페니에게 내밀었다. 그건 생각했던 것보다 넉넉한 금액이어서 페니는 주책맞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표정 관리에 신경 써야 했다. 달러그트는 앞으로의 기대치를 연봉에 미리 반영한 모양이었다. 페니, 우리가 벌어들인 돈은 손님들의 귀중한 감정과 맞바꾼 것이니까 이 무게를 잊지 않도록 해라. 네, 명심할게요. 연봉 계약서 위의 숫자가 마치 백화점을 다녀간 손님들의 수처럼 보이면서 적당한 긴장과 기분 좋은 의욕이 발끝에서부터 찰랑찰랑 차올랐다. 그럼 월요일에 보자꾸나. 아차, 잊을 뻔했군. 이것도 같이 가져가렴. 출근 열차 시간표란다. 달러그트가 깨알 같은 글씨들이 촘촘하게 적힌 시간표 하나를 내밀었다. 출근 열차의 운행 시간이 분 단위로 표시되어 있어. 7시쯤에 집에서 가까운 정류장에서 타렴. 나는 가게 근처에서 탈 거야. 네, 월요일에 봬요. 페니는 달러그트의 사무실에서 나오자마자 열차 시간표의 깨알 같은 글씨들 속에서 집과 가까운 정류소를 겨우 찾아내 빨간색 볼펜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쳤다. 페니는 출입증과 열차 시간표를 손에 올려놓고 한참을 쳐다봤다. 출입증에 새겨진 펜이라는 이름을 손끝으로 더듬으면서 배시시 웃음을 지었다. 작년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비로소 완전해진 소속감으로 저녁을 먹지 않았는데도 기분 좋은 포만감이 들었다. 페니는 물건들을 손가방에 소중하게 집어넣고 가게를 나섰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어두워진 상점과의 거리를 평소보다 경쾌한 걸음으로 가뿐하게 가로질러 걸어갔다. 이 사원증을 받았을 때 기분 저도 갑자기 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혹시라도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 중에 취준생 분들 계시다면 우리 페니처럼 힘내서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의 그 허락된 때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날씨가 정말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에 또 달러그트 꿈 백화점 2로 찾아올게요.